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D50. 수능 한참 남았다고요? 6평. 6평을 50일 남기고 있는데 6평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나 요즘 삘 받았어. 잘 가고 있어. 난 갈팡질팡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해. 개념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기출은 좀 많거나 버거운 것 같기도 하고, 기출은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한, 뭔가 하지만 내 공부에 확신 없는, 아니면 엔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각자 고민의 지점은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다시 정리하는 얘기일 텐데, 그래도 그 평소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캐스트는 보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자, 세 가지 짚어보면서 개념과 기출과 엔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다잡아 드리겠습니다.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부터. 개념은 여러분 어때요? 개념 다 뗐나요? 개념 아직 못 뗐나요? 개념은 도대체 교과 개념이 중요해요? 실전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은 지금이라도 반수 시작한 친구들은 개념을 해야만 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개념은 교과 개념과 과정 중심이어야 된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교과 개념과 과정 중심이라고 했어. 그 말은 실전 개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전 개념은 진짜 과거에 가나형 시절에 흥했던 그런 어떤 유행이야, 유행. 실전, 선생님도 실전 개념 강의를 하지만 겨울방학이면 또 실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은 있잖아, 철저하게 교과와 과정 중심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특히 N수 혹은 반수 시작하는 친구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개념을 할 시간은 지금은 없지, 이렇게. 이때 이 개념이 실전 개념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교과 개념이라면 그러면 안 돼. X. 자,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해라. 교과 개념은 언제라도 하시라도 중요하니까요. 실전 개념을 빨리 총정리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제발 좀 그런 마음 좀 그만 좀 먹으세요. 여러분, 교과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아주 옛날에 많이 나왔던 실전 개념 조금 덧붙이는 선에서 하면 충분하고요. 충분해. 진짜 그렇다니까. 까먹고 흐릿한 교과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야, 내가 잠깐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기본 성질이 기억이 안 나. 방분의식의 기초를 못 하겠어. 삼각함수의 방정식을 진짜 못 풀겠어. 이런 건 아주 정말 중요한 기초니까 못 풀면 안 돼요. 대표 예제까지. 자, 이 교과 개념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과 개념은 개념서 혹은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이야. 개념서 혹은 교과서에 있는 그것과 필수 예제를 풀 줄 아냐 모르냐. 필수 예제를 풀 줄 아냐 모르냐. 수트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3차 함수의 여러 가지 개형에 대한 암기 이런 게 아니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3차 함수의 극대극소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게 교과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시키는 예제들이 필수 예제들로 채워져 있죠. 필수 예제, 교과서 필수 예제, 개념서 필수 예제. 이것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파트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재점검하시면서 가야 돼. 특히 요새 수투에서나 심지어 미적분 쪽에서도 경우를 나누고 그 범위 내에 우리의 2차 함수 대칭축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결국 경우 나눠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할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수투 함수 문제, 심지어 미적분 문제까지도 빈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과 솔루션, 그게 약하다면 재점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특히 이런 마인드, 실전 개념을 빠르게 총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안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느긋하게 가지셔도 돼요. 그런 마음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은 교과 개념 중심으로 과정 중심. 내가 혹시나 흐릿한 개념이나 솔루션, 대표적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혹시 내가 까먹고 느슨해져 있다면 그걸 집중해서 다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기출은 어때요? 기출은 정말 중요한 원천 소스지요. 기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출을 너무 또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자, 기출에 대해서는 최신 기출 중심의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신 기출, 4년간 기출이 있어.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4년간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전 기출을 보지 마, 볼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비중을 달리하라는 거지. 최근 4년간 기출을 한 5배의 가중치를 줘도 선생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기출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또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확통이야 옛날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 미적분은 또 연산이 또 강화되는 측면에 또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 선택 과목은 과거 기출들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특히 미적분, 특히 공통 과목은 최신 기출이 정말 중요해요. 5배가 뭐야? 한 7배, 8배, 9배 막 가중치를 두고 최근 기출 문제들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고하셔야 돼요. 야, 그 많은 기출을 언제 다 보나?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대표로 하는 정말 두툼한 문제집이 있지. 공통 과목은 그걸로 공부하면 필패야, 필패. 알겠죠? 과거 기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걔네들은 너무 쉬워서 최근 기출의 문제의식을 연습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많은 기출 언제 다 보나?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기출은 최근 기출 중심으로 스마트하게 확실하게 보고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출은 이미 답이 외워져 있으니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라는 생각도 조금은 자제해줘.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선생님도 기출을 다시 보면 좀 새로운 면이 있어요. 기출을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입장에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과 아니면 핵심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지면서 다시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그걸 강의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했다면 그제는 뭐 좀 덜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분석적으로 내가 처음 봤을 땐 어땠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무엇이고 복수의 솔루션이 있다면 그 각각을 풀어본 뒤에 그 각각의 과정에서 교훈을 좀 남기는 거죠. 어떤 게 최적화된 풀이인지 여기까지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할 일이지 답이 외워져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신 기출 중심으로 최신 기출을 선생님은 코어 기출이라고 불러요. 확실하게 최신 기출을 마스터하고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으면 다 정리도 하면서 나선형으로 확장해 나가자. 코어 기출의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4개년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단원별로 재배열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교재 PDF로 올려진 기출의 내용 PDF로 올려진 기출의 내일이라는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최신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이 계속 연차별로 누적된 기출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있는 최신 기출들을 반드시 다 풀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 과목별로 한 300문항 정도로 선별되어 있으니 기출의 내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기출은 어떻게 한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최근 기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출에 대한 리밸런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엔제 가보자. 엔제. 그리고 엔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엔제는 해요 말아요. 공통 과목은 엔제가 필요해. 최신 기출 너무나 중요한데 그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 기출을 베이스로 하는 공통 과목의 엔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선택 과목의 엔제는 그다 기출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기출을 풍부하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과 선택을 잘 구별하시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 자, 근데 엔제 학습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실천을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엔제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많이 목격되는 방법이 뭐냐면 풀고 확실하게 오답 안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방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애정을 담아서 기출처럼은 안 본다 이 얘기지, 그지? 휘발성 강하게. 물론 그렇게 공부해도 그렇게 풀어도 착착착착 내 몸에 감기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여서 실력이 이렇게 탄탄해지는 친구들도 있죠. 전국에 한 1000명 돼. 본인이 그 1000등 안에 든다고요? 박수. 자, 전국에 한 500명 돼요. 이런 친구들은 이미 거의 학습이 완성 단계인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확실한 오답, 꼼꼼한 오답을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엔제도 잘 골라서 내 노선에 맞게 잘 골라서 오답을 확실히 해가면서 확실한 공부로 밀어붙여야 돼요. 전국에 500등 안에 드는 우리 친구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특히 기출보다 느슨하게 공부하는 어떤 습관이 강한 엔제는 당부드립니다. 노선은 두 가지를 살피시면 되는데 넓게 펼칠 거냐 많이 풀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때 많이 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퀄리티를 높게 평가하고 이게 딱딱 떨어져 야 역시 수치가 딱 계산이 많이 필요 없어 실전 개념이 딱 들어맞아 이런 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야. 지금은 기초 고일 수학 기초 수학 고일 수학 기초 수학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에요. 집합 표현 아니면 뭐 중등기하 이런 거. 고일 수학의 대표적인 거는 이차함수, 이차방정식, 다항식 이런 애들. 항등식, 절대부등식. 이런 녀석들이 잘 연계되어 있고 가미되어 있는 것. 특히 또 연산력이 강조되어 너무 이상한 연산 말고 자연스러운 경우 나누기에 기반한 연산력이 강조되어 있는 엔제라면 요거는 꼭 성의껏 정성스럽게 푸시길 바랍니다. 난잡한 거 아니야. 연산력이 강화됐다고 난잡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과 연결되다 보면 연산력이 좀 강화되거든요. 고퀄, 퀄리티 좋아, 평가원스러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기초 고일 연산력이 강화되어 있는 엔제를 많이 푸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답은 철저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 엔제를 지금 이렇게 풀기보다는 내가 핵심 코어 기출들을 공부해 봤더니 어디가 약해. 과목별 혹은 단원별로 진하게 파고드는 전략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진하게 파고들 것이냐. 그럴 때는 단원별 도장 깨기 개념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엔제가 단원별로 돼 있으면 뭐 그건 아주 좋은 건데 혹시 과목별로 돼 있어서 단원이 일부라 해도 엔제를 한 3-4권 잘 골라서 2-3권 뭐 잘 골라서 내가 수열이 좀 보완이 필요해. 그럼 수열을 집중적으로 풀어서 수열을 먼저 마스터한다라는 단원별 도장 깨기 이런 느낌의 엔제 풀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6평을 앞두고 50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2주간은 삼각함수에 올인 한번 해야 되겠어. 아니 너무 삼각함수만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수학 공부의 50% 이상을 수원 삼각함수에만 아니면 미적분의 미분 파트만 이렇게 쫙 짚어서 확실하게 파고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면 돼. 내가 특정한 시기에 이걸 해서 이렇게 업이 되었구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고요. 경험하고 나면 다른 시기에 다른 단원을 또 하나씩 이렇게 깨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사고하고 단원별로 나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넓게 펼치고 여러 개를 이렇게 섭렵하는 과정에서는 기초 고일 수학 연산력이 잘 강화되어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원별로 파고드는 방법 아주 효과적이니까 방법을 잘 정해서 50일, 꼭 엔제 학습법이 50일만 6평을 앞두고만 하는 게 전혀 아니지. 6평 범위 확인하시고 적절한 노선을 정해서 실천해 나가시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6평 이후의 학습 계획이 자동으로 수립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개념이나 기출 그리고 엔제에 대한 쌤의 생각과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부디 50일 앞두고 좀 나이브해져 있거나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니면 공부했지만 최근에 모의고사 쳐서 마음이 많이 상한 친구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공부에 효율이 떨어지고 슬럼프가 좀 왔을 것이기도 해요. 다시 훌훌 털고 또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시겠죠? 6평까지 가는 길에 또
또 종종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